행기총 제12강 제4절 행정소송 제3항 재판 관할 등 1번 취소소송과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참조 2번 관련 청구소송이 취소소송과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의 관련 청구로 병합되기 위한 요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 청구에 관하여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병합 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개정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 범위가 확대, 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 이 행정소송의 관련 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3번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가 가되면 그의 병합된 관련 청구도 소송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가 가되면 그의 병합된 관련 청구도 소송 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4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1강 당사자 1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국가가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한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위임 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 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구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 감독을 통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사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그 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가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에서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피고에 대하여 한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앞서 본 국토이용 계획 사무의 성질 및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처리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위임자인 국가가 제기한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제2강 원고 적격 1번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재산상,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적격자의 범위와 요건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과 관련된 후속 절차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산상, 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재산상,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재산상,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번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에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에 3번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기업,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만 니은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의 그 처분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그 영향권 내의 주민과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2.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4번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5번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수하게 되는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주는 한약조제 시험 합격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급: 한의사 면허는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 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6번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불허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경원자 관계에 있는 자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인가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인가,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1.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고 2.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 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 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취소 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 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7번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2.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8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매의 성질 및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9번 가비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갑은 권리 의무에 아무런 침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니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이른바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디귿 기존에 허가받은 유흥주점업자는 통상적으로 갑이 받은 영업허가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리을 영업허가 후 갑의 유흥주점의 위생상태가 악화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했음에도 갑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해설 기역 지문은 X입니다. 사인이 허가를 받으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유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상대방은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 소송 등을 통해 그 취소 등을 다툴 수 있다. 허가와 같은 기속 행위의 경우에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허가해줄 의무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허가 요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요건을 구비한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되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 허가의 성질, 기속행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 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디귿 지문은 O입니다. 강학상 허가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청이 제3자에게 기존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신규 허가를 한 경우에 기존업자가 그 신규 허가에 대하여 경업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존업자의 원고 적격은 부정된다. 리을 지문은 X입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법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갑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갑은 부작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부작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므로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특허임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건물 1층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할 구청장 A는 법령상의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그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인접 아파트 상가에서 의리 담배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담배 소매인 신규 지정 처분을 하였다. 병과 정은 같은 상가의 1층과 2층에서 각각 담배 소매업을 하고자 관할 구청장 B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B는 정에게만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하였다. 1. 갑은 을에게 발령된 담배 소매인 신규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신규 지정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 취소 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갑이 자신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통하여 기존에 누렸던 이익은 을 등 제3자에 대한 신규 지정 처분이 발령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3. 병이 자신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 거부를 취소 소송으로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게 될 것이다. 4. 정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대상으로 병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정이 행정소송법상 소송 참가를 하였으나 본안에서 병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정은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5. 병이 정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여 취소 재결을 받은 후 B가 정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였다면 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 재결이 아니라 B가 행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1번 지문은 O입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번 지문은 X입니다. 담배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담배 사업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소매인의 지정 기준으로 같은 일반 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의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50m,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담배 일반 소매인의 지정 기준으로서 일반 소매인의 영업 속 안에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 유통 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사원이 되는 담배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 경제에 이바지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 소매인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번 지문은 X입니다. 행정청의 거부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1.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2.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 처분의 효력 정지는 그 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번 지문은 X입니다. 소송 참가를 한 제3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5번 지문은 X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설령 처분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원처분이 취소,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에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형성 재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재결 이외에는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기 때문에 형성 재결만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 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 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당해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 취소 재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 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은 당해 취소 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 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 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 처분이 취소,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 처분을 취소, 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당해 사안에서와 같이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 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3강 피고적격 1번 개별 법령의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아닌 당의 합의제 행정청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2번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그 예로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위원장을 피고로 정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3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 소송과 지방의회 의장 선임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나 지방의회 의장 선임 의결은 지방의회의 명의로 행해지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가 된다. 4번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조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피고 적격을 가진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처분작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그 조례가 교육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 적격, 지방자치단체장,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따라서 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제25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교육감이고 시도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5번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 소송에서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 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하급 행정청 1.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2.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 6번 망인 갑이 친일 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갑의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갑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국무회의에서 건국 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 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서훈 취소가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서훈 취소 결정 통보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의 판례 보겠습니다.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유족이 서훈 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및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외적 표시, 헌법 제11조 제3항과 구상훈법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서훈은 단순히 서훈 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 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있다. 서훈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상훈법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달리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의 공적을 영예의 대상으로 삼아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 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 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상훈법 제33조, 제34조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행한 이 사건 통보 행위 자체는 유족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훈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급안환 요구의 전제로서 대통령의 서훈 취소 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가 그 명의로 서훈 취소의 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죄 망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정답은 X입니다. 7번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피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이후에도 피고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8번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 경정은 취소 소송과 당사자 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피고 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1조는 당사자 소송에 준용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 경정의 종기, 사실심 변론 종결 시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9번 피고 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참조 10번 당사자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 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피고 경정 신청이 없는 경우 수를 각하하면 족하고 성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성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5항 대상적격 제1강 처분 1번 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 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이러한 삭제 행위는 그 자체가 공무원 승진 임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경찰 공무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 소급 구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 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처럼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 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 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번 군의관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체 등의 판정 자체만으로는 권리 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병역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병역 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므로 군의관이 하는 신체 등의 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징병검사 시 군의관의 신체 등의 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급 병역법상 신체 등의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 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 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3번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강고 조치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 불문강고 조치,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불문강고 조치는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은 장관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 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 제한을 받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그 문책 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업 관련 법 및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선임의 자격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제18조 제3항의 위임에 기한 구은행업 감독 규정 제17조 제2호 다목 제18조 제1호는 제재 규정에 따라 문책 경고를 받은 자로서 문책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은행장, 상근감사위원, 상임이사, 외국은행지점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문책 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유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 기간 금융업종 임원 선임의 자격 제한을 받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문책 경고는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은 5입니다. 5번. A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의 단계로 이어지는 독립된 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판례.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자 을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갑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 처분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갑 시장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밖의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도 갑 시장에게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갑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에 6번. 교육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교육공무원 임명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러한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7번 건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 철거 의무는 각 회차마다 발생하고 각 회차의 계고 처분이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계고 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급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의 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 철거 의무는 제1차 철거 명령 및 계고 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8번 취소 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 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소급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9번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갑이 유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던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자 갑은 회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의리 회수 처분의 근거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의리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니은 갑이 위 회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을 취소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디귿 갑이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갑이 다시 위 회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도 미친다. 리을 만약 우리 갑이 취소 소송 제기 전에 보조금 회수액을 감액하는 감액 처분을 하였고 갑이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처분이 아닌 감액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기억 지문은 O입니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한편 1. 행정청이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헌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 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자가 명백하다는 취지. 그러나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니은 지문은 5입니다. 항고소송에 있어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사유를 소송 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디귿 지문은 5입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 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준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도 미친다. 에서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리을 지문은 X입니다. 행정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한 후 감액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액행정 처분은 원처분의 일부 취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래의 부과 처분 중 감액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역흡소설 판례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가 감액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감액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부과 처분을 한 후 그 부과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 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 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 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 취소라는 납부 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 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다. 두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 처분 중 감액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극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 측이 일방적으로 그 이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변상금의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11번 헌법재판소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적극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12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관리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니은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디귿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한 행위. 리을 과세관청이 행한 국세환급금 결정 또는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 미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한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해설 기억지문은 O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극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 측이 일방적으로 그 이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변상금의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니은 지문은 O입니다.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 대상 등 공법상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 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디귿 지문은 5입니다.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 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리을 지문은 X입니다. 국세환급 결정이나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소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 의무자의 환급 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에서 환급을 거부당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국세환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미음 지문은 5입니다. 구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어 그 진정이 각하 및 기각 결정된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사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4번 갑은을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병은 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갑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갑은 대검찰청의 병이
자신의 고소 사건 처리를 태만히 하고 있으니 징계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은 병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병에 대하여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병의 불기소 결정은 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인 공소 제기를 거부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므로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니은 병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갑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여 아직 거부 처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디귿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서 검찰총장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 직무 성과급 지급이나 승진, 전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병은 검찰총장의 경고 조치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리을 병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 상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경고 조치를 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해설 기억 지문과 니은 지문은 X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심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디귿 지문은 5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적극 검사에 대한 경고 조치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 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 규정 제23조 제3항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 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 전보,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다른 징계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리을 지문은 X입니다.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의 성격 및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 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 검사징계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대검찰청 자체감사 규정 제23조 제2항 제3항
사건 평정 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제5조,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제3항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 제4항, 제5항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한 직무감, 도권을 행사하는 작용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 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되며 2001년도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른 포상 추천 제한 사유 및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징계 감경 사유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불문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